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달 부과된 자치구별 재산세를 살펴보니까 강남 3구, 즉 강남과 서초, 송파구가 내는 재산세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40%나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도봉구. 이 두 곳의 차이는 무려 17배였습니다. 강남북의 생활 격차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꼭 비례하는 건 아닐 겁니다. 9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관할 자치구와 공방을 벌여왔던 황학동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노원구 불암산 어드벤처 시설이 떨어지는 접근성과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이용률 저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민자 적격성 심사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13%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중구 황학동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두고 조합 측과 관할 자치구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서 사업의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첫 소식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황학동 일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재개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의 기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승낙서에 명시된 토지 사용의 기한이 없어야 한다는 구청과 사용 허가 기간이 무한정인 승낙서는 곧 매매계약서나 다름이 없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가 아니라는 조합 측이 맞서며 사업은 미뤄져 왔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 사업 구간 56필지의 토지주들에게 승낙서를 다시 받아 제출했고 지난 7일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서 사업의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토지주분들도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들 하시고 조합원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말 그대로 떳떳하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개발 부지의 모든 필지를 사들이는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조합 측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황학동 일대 6,200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아파트 300가구와 오피스텔 90세대가 들어섭니다. 어차피 청계천 바로 앞이고 또 뭐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낙후된 지역이고 그런 것 주변이 정리가 조금씩 돼가고 있는 듯한 동네에 아파트가 작게라도 들어서니까 말 그대로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 사례로 남아 낙후된 황학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드벤처 시설인 불암산 더불어숲이 지난해 노원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노원구 불암산에 문 연 불암산 더불어숲입니다. 극기훈 현장을 연상시키는 곳으로 협동심과 단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성인 기준 코스당 10,000원에서 5,000원, 발생 수입은 구세입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장 1년 만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 문제, 오가는 차편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와서 즐기는 거는 굉장히 좋아서 교통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야외 시설이다 보니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이용객 수가 뚝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원구가 더불어숲에 지원한 예산은 4억 4천여만 원. 반면 발생 수입은 2억 원입니다. 빗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전에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내부에서만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 나와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노원구 서비스 공단 측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마을버스 운영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운영과 관련해선 시설이 가져다주는 공익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금전적 손실은 감수해야 될 측면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노선버스가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돈만 가지고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보다는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서비스 공단 측은 동절기 대체 프로그램으로 썰 매장 운영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슬루프 설치에 따른 필요 예산 문제를 생각하면 당장 올겨울 운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10년간 공회전했던 위례 신사선 사업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례 공동현안 비대위가 서울시로부터 민자 적격성 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례 중앙광장부터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 2008년 처음 사업이 시작됐지만 주관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10년간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이게 신도시인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 위례 신사선 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례 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해당 사업의 민자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추후 결과가 원활히 통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문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획된 위례 신사선 사업은 민자 적격성 심사가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지역에선 사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종결된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활히 이렇게 마무리가 10월 달 안으로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서울시는 심사주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공식 발표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거나 이게 지연될 예정이거나 발표를 늦출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럴 계획도 없어요. 한편 피맥의 최종 심사는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자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위례 신사선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가 민선 7기 8대 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취소된 구청장 취임식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의 지역 가치를 높이는 것, 민선 7기 광진구정의 핵심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김선갑 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양 1촉진구역과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동서울 터미널의 개발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의 흉물이 된 지 오래인 지하철 2호선을 지하화할 것이라 확언했습니다.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 하지만은 고민 끝에 지역 가치 시도하자, 높이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각 부문의 인류를 지향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간과 공공 분야의 일자리 확산을 표방한 일자리 인류, 현 구청 용지에 광진 맘센터를 짓는 보관을 포함한 복지 인류 등 8개 인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광진 플랜 설명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방 대책을 살핀다며 취소한 구청장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도 겸했습니다. 광진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구청장 힘을 좀 실어주고 금방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광진구는 평가할 필요 없고 마음 편안하고 앞으로 4년 즐거운 일밖에 없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지하철 2호선 지하화 등 수십 년째 이렇다 할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을 민선 7기 목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서울시회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역시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 회장이죠.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에게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원래는 어제처럼 이 라이브 연결을 하려 했지만 일정상 저희 기자가 조금 전 만나고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회는 물론 어제였죠.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청장님도 유감의 뜻을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 의제를 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분권 의지 분명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준비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실행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유감을 표명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는 대체로 구체적인 안들은 헌법과 관련 없이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재정분권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를테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동과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대표적인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전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일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재정이 확대된다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서대문구를 예를 들더라도 1년 예산이 한 5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1,000억 정도가 더 자율적으로 재정이 분배가 된다고 하면 당장 저희들이 현안 사안인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홍제 지하철역을 확장하고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 통제식 방식보다는 훨씬 더 우리 경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작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 정부의 권한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견제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당연히 지방의회도 권한이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작은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입법권을 강화해주는 이런 일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도 함께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체 얘기 들어봤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슬슬 걱정일 텐데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13%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릴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일과 육고기, 생선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36개 품목을 6, 7인 가족 기준으로 구매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2,676원, 대형마트는 22만 1,285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3.9%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서대문구와 서초구, 중랑구가 평균 21만 원대로 높았습니다. 반면 용산구와 동작구, 동대문구는 평균 16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공사는 사과, 배, 단감 등의 경우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냉해와 낙과 피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또 동태와 명태포는 예년에 비해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고 물오징어도 어획 증가량이 크지 않아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배추와 무 등은 추석 성수기에 맞춰 집중 출하되면서 물량이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 때만 되면 이 절도와 같은 범죄가 급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민경 합동 순찰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 조금 절도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문단속 좀 잘 해주시고 CCTV 같은 거 있으시면 관리 좀 잘 해주시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니거나 절도 의심 있으실 경우에는 112로 신고 좀 주십시오. 가게의 문단속은 기본이고 CCTV 같은 방법용 시설에 대한 점검도 권유합니다.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 연휴에 대비해 민경이 특별 합동 순찰에 나선 겁니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열쇠를 닦는다 해도 쉽게 부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게 도난감지 시스템 그런 게 없으니까요. 좀 불안한데 도움이 되죠. 또 마음이 놓이고. 방법용 시설이 미비하거나 범죄 취약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엔 탄력 순찰제가 운영됩니다. 순찰 계획에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순찰이라 생각됩니다. 112 신고 요청 건수와 그리고 범죄 통계 기반으로 하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청 장소 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20일에 추석 연휴에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음악과 미술, 흔히 예술이라는 것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담겨 있죠. 식민생활과 해방, 전쟁과 분단 등 격동의 시대로 대변되는 근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안내합니다. 물고기를 꼭 끌어안은 어린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부드럽고 힘있는 선으로 단번에 그린 작품 근대화가 이중섭의 물고기와 동자입니다. 양담배를 싸는 은박지 위에 뾰족한 물체로 가족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서 이중섭 화가가 꿈꾼 단란한 가족의 행복이 작품 속에 서려 있습니다. 조선의 명산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설악산은 석판화로, 치악산은 유채로, 강렬한 색채와 힘있는 필치 속에 관망의 대상이 아닌 산과 하나 되어 함께 호흡한 박고석 화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추상미술, 다다, 혹은 앵포르멜 등등 새로운 장르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미술의 격동을 또 맞은 거잖아요. 정말 그림을 그리는 이유, 내가 왜 그림 속에 있는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요. 한국 근대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권진규와 김병기, 이중섭과 이인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미술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등 대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일제탄압과 해방, 전쟁과 분단을 겪어온 세대로 시대의 어둠과 밝음, 구속과 해방 등이 작품 속에 녹아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영면에 있는 이중섭과 권진구, 이인성 등 3인의 작품도 마련돼 지역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 세 분들을 갖다가 다루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명을 할 것이냐,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사실은 근대 미술이라는 거를 중점으로 다루면서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죠.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로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성북동 일대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자세한 행사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성북동 문화제 야행. 문화재와 박물관이 즐비한 성북동 일대에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골목길 곳곳을 걸으며 가을밤의 정취를 느껴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4일부터 이틀간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았던 시무장과 최순우 옛집은 물론 한국가구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야간 개방됩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아트마켓과 버스킹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뱅이국과 타령 등 전통 공연과 연극 배우들의 창작극이 펼쳐지고 한성대학교 노래동아리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 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한 컵받침 만들기와 사군자 부채 만들기 등 전통 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자가 함께 길을 걸으며 성북동 곳곳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방호산장에서 시작해 이태준 가옥에서 끝나는 1시간짜리 기본 코스와 시무장 입구에서 출발해 북정마을을 들리게 되는 80분짜리 순선 코스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투어 프로그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성북동만의 매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어제 열린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8강 토너먼트 경기 결과입니다. 8강 첫 경기로 벌어진 학동과 도곡의 경기는 학동이 초반 득점을 지키며 도곡을 7대5로 물리쳤습니다. 강남과 고명의 경기는 강남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며 고명이 4대3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역삼과 이수의 경기는 6회까지 8대8 동점을 이룬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역삼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 마지막 경기였던 길동과 가동의 경기는 길동이 지난해 우승팀인 가동을 9대4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4강 토너먼트는 길동과 역삼, 고명과 학동의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서울 도심에서 차 없는 거리와 마라톤 대회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광화문 세종대로와 여의도 인근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방문하시는 분은 이 교통 통제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대부분 그친 뒤 주말에는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